그래요? 사돈, 그럼 얘기 똑바로 합시다. 앞으로는 잘난 사돈 딸과 사돈께서 알아서 유치원비 지원해주세요. 사돈 말씀대로 저는 형편이 어려워서 그 돈 다시 받아야겠네요. 세상 천지에 손주 잘 되라고 교육비로 3천만 원이나 지원을 했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니 기가 막히네요. 네? 뭐라고요? 아니, 사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래요? 뭘 장난해요? 제가 지원해준 돈은 어렵게 끌어모은 돈이고 사돈 말대로 내가 손주 위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돈이에요. 내 돈 내가 되찾겠다는데 사돈이 뭔데 참견이에요? 사돈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다시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습니다. 아니, 유치하게 왜 그러세요? 돈을 줬다가 뺐었다가 이러는 게 어딨어요? 사돈 거 사람이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어린 애들 앞에서 이렇게 모양 빠지게 구는 거 아니에요.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돈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유치하다고요? 네, 유치하게 굴어서 죄송하네요. 하지만 유치하게 굴어야겠어요. 사돈한테 이렇게 조롱 한번 당하고 돈 다시 챙겨야겠네요. 사돈 귀한 따님한테 얼른 그깟 대단치도 않은 3천만 원 네 시어머니한테 빨리 되돌려주라 하세요. 아셨죠? 아이고, 기가 막혀. 진짜 뭐라는 거야. 이 여자가 정말. 사돈 예의를 지키세요. 저도 막말할 줄 압니다. 잘난 그쪽 딸한테 얼른 돈 뱉으라고 말씀하세요. 뭐하러 치사하고 유치하게 시애미한테 이런 소리 듣고 있는답니까? 오늘 안으로 당장 돈 뱉어내고 네 돈으로 네 아들 유치원 보내라고 하세요. 끊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박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바로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며느리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떴지만 박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예 핸드폰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손주 예뻐서 해준 일이지 지들이 이뻐서 그랬나 정말 기가 차지도 않았습니다. 본래 그만한 여유가 있지도 않았고 말 그대로 해줄 형편이 된 것도 아닙니다. 박 씨는 생각할수록 며느리가 너무너무 얄밉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앞으로 며느리 얼굴 안 보고 살아도 아쉬울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올해 68세인 박수미 씨는 아들을 장가 보낸 지 6년이 되었습니다. 그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 막 5살 된 손주 민호는 박 씨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민호는 똘똘하고 애교가 많아 할머니를 잘 따르는 아이였습니다. 처음엔 아들과 며느리 부부가 새로 태어난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작은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사주고 육아용품을 보태주는 일은 기쁨이었고 자주 손주를 돌봐주며 할머니로서 보람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인 정성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손주의 안부를 궁금해하던 박 씨는 며느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민호 다니는 영어 유치원에서요. 내년 대비 재료비를 미리 내야 한다고 하네요. 400만 원 정도인데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400만 원이라는 액수의 박 씨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이미 매달 영어 유치원비 25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큰 돈을 요구받다니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박 씨는 차분히 대답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또 4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그 정도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지금까지 준 돈이 얼만데 더는 무리다. 그런데 며느리는 참 당차게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반박했습니다. 아, 어머님, 당연히 내년까지 지원해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1살 올라가면서 다들 이 정도는 재료비로 내고 있어요. 우리 민호가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애도 유치원에서 자라고 있는데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박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손주의 교육을 위해 지원을 시작한 건 박 씨의 선택이었지만 이번에는 선을 넘었다고 느꼈습니다. 단호한 마음으로 박 씨는 말했습니다. 아이고, 지금까지도 무리해서 도와준 거다. 그렇게 민호를 위한다면 이런 건 니들이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보던가. 어떻게 이것까지 내가 내주니? 박 씨의 단호한 태도에 며느리는 약간 당황했지만 이내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서운하네요. 어머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했나 봐요. 영어 유치원 처음에 지원해 주신다고 할 때 이런 내역도 다 이해하고 내주신다는 뜻으로 생각했는데요. 그럼 그 돈을 어디서 구하면 될까요?
저도 답답하네요. 박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씨는 손주의 미래를 위해 돕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이런 태도에 실망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의 반박은 하지 않았지만 통화는 찬바람이 도는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돕는 것인데 며느리의 태도가 그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듯해서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이 문제를 잊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의 통화에서 느낀 서운함이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고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가 선을 잘 지켜야겠다. 손주를 예뻐했는데 그걸로 외려 얕보이면 안 되지. 사실 박 씨가 손주 민호를 위해 영어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게 된 건 손주의 특별한 재능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호는 어릴 때부터 말을 빠르게 배우고 노래를 잘 외우는 아이였습니다. 이런 민호를 보며 박 씨는 항상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민호가 워낙 언어 감각이 뛰어나서요. 이번에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학비가 좀 많이 들어요.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애 교육 때문에 이사도 하고 이래저래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의견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의 이야기에 바로 오케이 할 형편이 되지는 않지만 박 씨는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손주가 잘하고 있다는 말은 할머니로서 뿌듯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 우리 민호가 잘한다고. 그럼 나야 당연히 도와줘야지. 얼마나 드는데? 매달 250만 원 정도인데요. 딱 올해랑 내년까지 2년만 다니게 하려고 해요. 다들 5살부터 6살까지 다니고 일반 유치원으로 옮겨가더라고요. 저희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이상은 못해요. 금액을 듣고 나도 모르게 입이 딱 벌어졌으나 어찌되었건 하나밖에 없는 손주였고 흔쾌히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민호가 똘똘하고 학습 능력이 좋다는 얘기를 들으니 기분이 좋았고 무엇보다 손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 씨는 매달 250만 원씩 영어 유치원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주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이 행복이었고 민호가 영어 유치원에 다니며 새 단어를 배우고 집에서 영어로 인사하는 모습을 들으니 흐뭇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때마다 며느리가 영상통화를 시켜주었습니다. 할머니 굿모닝. 나 영어 잘하죠? 오늘도 배웠어요. 그랜마덜 이건 할머니란 뜻이래요. 아이고, 우리 손주. 기특해라. 대단해. 더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래도 박 씨는 여러모로 마음이 뿌듯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학원비 지원이 시작된 후 박 씨의 생활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를 위해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계속되는 비용 부담은 박 씨의 생활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먼저 떠나면서 남겨둔 땅이 있었고 그 안에서 조금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있었지만 역시 버거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아이고, 한동안은 아끼고 살아야지. 뭐 어쩌겠어. 내가 하겠다고 한 걸. 박 씨는 평소 즐겨 찾던 미용실에도 몇 달째 가지 못했고 친구들과 주말마다 다니던 영화 관람도 끊었습니다. 모임에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던 날들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나중에 갈게. 요즘 조금 바빠서 그래. 미안해. 나 빼고들 모여. 사실은 학원비 부담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였지만 박 씨는 친구들에게 이런 사정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부탁한 영어 유치원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박 씨는 경조사비도 줄이고 시장에서 더 저렴한 재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사 먹던 달콤한 과일들도 왠지 사치처럼 느껴져 멀리했습니다. 대신 정 먹고 싶을 때 가까운 시장에서 구석구석 상하거나 조금 허점이 있는 과일들을 싸게 사다 먹었습니다. 물론 때마다 며느리는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지만 박 씨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1년 정도만 하고 그만둬야지 2년 차부턴 무리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로 손주 영어 유치원비를 둘러싼 압박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고정된 학원비만 부담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교재비, 교구비, 행사비 등 이름도 생소한 비용이 계속 추가되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영어 유치원에서 파티 준비를 하는데 의상비가 좀 들 것 같아요. 이번에 수학 교재랑 영어 동화책 세트를 추가로 샀는데 비용이 꽤 나왔네요. 민호가 여름 캠프에 참가하게 됐어요.
유치원에서 추천해준 프로그램인데 정말 좋아 보여요. 박 씨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250만 원만 부담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매달 추가로 돈을 보내야 하는 상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돈이 더 들어가면 내 생활은 어쩌라는 거야? 박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며느리로부터 새로운 요청을 받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항상 부드러웠지만 점점 더 당연하게 박 씨를 의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치 그와 평행선처럼 손주의 유치원 생활에 대한 내용도 귀에 들려오고 있으니 막연히 반대를 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민호가 요즘 영어 수업에서도 최고점을 받고 있대요. 선생님이 영어 발음이 정말 좋다고 칭찬하셨어요. 며느리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박 씨는 뿌듯함과 버거움이 교차했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지원이 점점 의무감으로 변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돌연 박 씨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는 소식이 있었으니 어느 날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던 것입니다. 어머님, 다음 달에 민호가 영어 유치원 크리스마스 발표회를 해요. 재롱잔치 같은 건데요. 영어 노래도 부르고 발표도 한다네요. 꼭 와주세요. 박 씨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한껏 좋아졌습니다. 그래? 민호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을까? 당연히 가야지. 나중에 정확한 일정 알려줘. 며느리도 기분이 좋은 듯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이 오시면 민호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요즘 발표 연습하느라 집에서도 손짓 발짓하며 신나게 흉내 내거든요. 저도 발표회 준비 때문에 바쁜데 민호가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박 씨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발표를 한다니? 고 꼬맹이가 이제 막 들어가서 영어로 뭘 한다는 건지 너무 궁금하네. 아기돼지 삼형제 같은 뮤지컬을 한다네요. 저도 살짝 봤는데 정말 귀엽더라고요. 민호가 둘째 돼지 역할 맡았어요. 핑크색 의상을 입었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요. 어머니 기대하세요. 박 씨는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둔 달력에도 12월 발표회 일정이 언제 될지 모르니 일단 표시만 해두고 다른 약속들은 일체 잡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호가 영어로 노래를 한다니 할미는 정말 너무 기대된다. 손주가 영어로 노래하고 발표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박 씨는 친구들에게도 손주 발표회를 자랑하며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평화롭게만 흘러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 발표회가 박 씨의 마음에 쓰디쓴 상처로 남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후 한창 떠들썩한 연말의 바쁜 분위기 속에서도 박 씨의 마음은 왠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영어 유치원 발표회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며느리로부터 발표회 일정이나 준비 상황에 대한 추가 연락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바빠서 잊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발표회가 연기되었거나 혹은 취소된 게 아닐까 스스로를 설득하며 애써 무심해지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연락이 다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며느리는 친정에 갔다고 하고 아들이 대신 연결을 해주었는데요. 화면에 나타난 민호는 언제나처럼 밝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민호 잘 지냈어? 할미가 많이 보고 싶었다. 할머니, 나도 보고 싶었어요. 환한 웃음으로 대화를 나누던 민호가 갑자기 중요한 소식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 영어 발표했어요. 영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췄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박 씨는 순간 깜짝 놀랐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뭐라고? 민호야, 발표회를 했다고? 그런데 왜 할미는 몰랐지? 언제 했어? 응, 며칠 전에요. 외할머니도 왔어요. 엄마랑 외할머니랑 사진도 찍었어요. 순간 박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주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크리스마스 발표회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은 초대받지 못한 채 사돈이 민호의 발표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뭐라 하시던? 할미는 전혀 얘기를 못 들었어. 말해준다고 하더니 전화도 안 해줬다. 그래서 못 간 거야. 나도 몰라요. 엄마가 외할머니랑 같이 가자고 했어요. 나는 할머니도 보고 싶었는데? 민호의 말은 순수했지만 박 씨에게는 마치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발표회를 진행했다는 점이 더할 나위 없이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에도 박 씨는 가슴이 답답해 자리에 앉아 있질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발표회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민호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을까 생각하며 들떴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본인 입으로 어머님이 오시면 민호가 정말 좋아할 거라며 부추기던 말까지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나를 부르지 않은 거지? 내가 이 발표회를 얼마나 기대했는데. 와중에 손주는 아주 밝게 웃으며 외할머니와 함께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박 씨는 손주의 입학일에 쭉 학원비를 냈고 심지어 발표회 의상비까지 내달라고 해서 다 줬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부르지 않고 지 친정엄마만 쏙 불러다 갔다니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손주를 위해 해준 노력과 지원이 무색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차오르던 박 씨는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드시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걸기 앞서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박 씨는 스마트폰을 열어 며느리의 친정엄마, 즉 사돈의 카톡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안에는 변화가 있었는데요. 사진들 속에서 크리스마스 발표회 사진들을 발견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진에는 커다란 회관 안에서 합창 중인 아이들 사이로 우리 민호가 또렷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핑크색 아기 돼지 삼형제 의상을 입고 있었고 머리 위에는 동그란 돼지 귀 머리띠가 얹혀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선물 상자를 꼭 쥐고 웃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다른 사진을 넘겨보니 며느리와 사돈이 민호와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돈은 빨간색 코트에 목도리를 두르고 민호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밝은 표정으로 민호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사진 속 분위기는 마치 이들 셋만 가족이냥 아주 돈독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사진들을 보니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속에서 민호는 유치원 친구들과 함께 서 있었고 한 손으로 선생님의 손을 잡은 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환한 표정과 장식된 무대의 화려한 조명은 그날의 발표회가 얼마나 큰 행사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박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뭉클함이 올라왔지만 곧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초대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 며느리는 시작하기 전부터 그리고 발표회 당일 또 그 이후까지 왜 말을 안 한 것인지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치밀었습니다. 민호가 영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박 씨는 손주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했습니다. 학원비와 교재비, 각종 추가 비용까지 아낌없이 보태왔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손주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철저히 배제된 채 돈 한 푼 보탠 기억 없는 자기 친정엄마를 데리고 가다니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싶었습니다. 게다가 사진 속 사돈의 모습이 더욱 박 씨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털 코트를 차려입고 와서는 신나게 손주를 안고 웃고 있는 사돈을 보니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을 텐데 더더욱 얄밉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 모든 순간은 사돈의 카톡 프로필 사진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 지금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박 씨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박 씨가 얼마나 이 발표회를 기다리는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부추겨놨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박 씨를 초대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태연히 넘어가려 했던 것입니다. 박 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곧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한 마음에 진정할 새도 없이 울컥한 목소리로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예, 민호가 발표회를 벌써 했다고 그러던데 그게 무슨 소리니? 외할머니는 갔다며? 나한텐 왜 아무 말도 없었어?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죄책감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게요. 회관 크기가 작아서 직계 부모님만 오라고 했어요. 마침 남편도 일 때문에 못 온댔고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모시고 간 거예요. 박 씨는 한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직계 부모님만이라는 핑계로 남편까지 배제했지만 거기에 지 친정엄마를 데리고 가다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박 씨의 분노는 더욱 끌어올랐습니다.
차분하게 대하려던 마음은 이미 뒤로 사라졌고 박 씨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일단 나한테는 왜 말 안 했니? 네 친정엄마는 직계 부모가 되기나 해? 대체 내가 지금까지 그 유치원에 돈을 얼마나 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나를 안 부르고 네 엄마를 데리고 가? 며느리는 짧게 한숨을 쉬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대충 넘어가려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료비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도 불편하시단 식으로 말씀하셔서 저희 엄마가 내주셨어요. 당장 내년으로 이어지는 돈인데 정말 어쩔 방법이 없었어요. 엄마 형편이 별로 안 좋으신데 감사해서 모시고 간 거예요. 어머니는 다음에 가시면 되잖아요. 이 한마디는 박 씨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손주를 위해 지난 1년간 쏟아부은 학원비와 시간 그리고 마음은 무시된 채 단지 그깟 재료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당했다는 현실이 너무 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마치기 무섭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바로 사돈, 즉 며느리의 친정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씨는 사돈이 이 대화에 끼어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사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얼마나 해주셨다고 이렇게 생색을 내시는 거예요. 요즘 누가 손주 교육비로 그 정도도 못 보태줍니까? 왜 자꾸 남의 귀한 딸을 쪼아대세요? 사돈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공격적이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박 씨를 비난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박 씨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단 침착하려 애썼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올라갔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생색이라니요. 누가 누굴 쪼아댄다는 거예요? 말이면 단줄합니까? 박 씨의 반응에도 사돈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 씨의 말을 받아치며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사돈, 내 말은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냐는 거예요. 솔직히 민호가 영재라니까 할머니가 돼서 손주 앞길 지원도 해주고 그럴 수도 있죠. 그거 보태주고 이렇게 난리칠 정도로 사돈 내 형편이 어려운 줄은 몰랐네요. 이 말은 박 씨에게 더 큰 모욕으로 다가왔습니다. 학원비를 대는 것도 초대받지 못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형편까지 언급하며 비꼬는 사돈의 태도에 박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박 씨는 이제껏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사돈 다시 말해보세요. 형편이 어렵다뇨?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제가 1년 동안 얼마나 무리해서 손주 유치원비를 지원했는지 사돈이 알기나 합니까? 제 돈이니까 당연히 제가 결정할 문제죠. 그런데 사돈이 왜 여기 끼어드시는 거죠? 박 씨는 숨을 고르며 차분하려 했지만 도저히 감정이 억제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사돈의 반응이 잠시 끊겼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지는 사돈의 목소리는 머뭇거림 없이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딸이 서운했다잖아요, 사돈한테. 그 뭐야, 재료비인가 뭔가 그거 안 준다고 다짜고짜 그렇게 화를 냈다면서요. 뭘 그런 걸로 손주 낳아준 며느리 길을 그렇게 죽이냐는 거죠. 하여간 알겠고, 뭐가 그리 꼬이신지 몰라도 내가 대신 사과해드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 딸 안 쪼아댈 거냐고요. 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사돈의 사과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변명일 뿐, 이건 외려 더 놀리는 것만도 못했습니다. 그래요? 사돈, 그럼 얘기 똑바로 합시다. 앞으로는 잘난 사돈 딸과 사돈께서 알아서 지원하시고 사돈 말씀대로 형편이 어려워서 그 돈 다시 받아야겠네요. 세상 천지에 지원해준답시고 줘놓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니 기가 막히네요. 네? 뭐라고요? 아니, 사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래요? 뭘 장난해요? 제가 지원해준 돈은 어렵게 끌어모은 돈이고 사돈 말대로 내가 손주 위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돈이에요. 내 돈 내가 되찾겠다는데 사돈이 뭔데 참견이에요? 사돈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다시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습니다. 아니, 유치하게 왜 그러세요? 돈을 줬다가 뺐었다가 이러는 게 어딨어요? 사돈 거,
사람이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어린 애들 앞에서 이렇게 모양 빠지게 구는 거 아니에요.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돈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유치하다고요? 네, 유치하게 굴어서 죄송하네요. 하지만 유치하게 굴어야겠어요. 사돈한테 이렇게 조롱 한번 당하고 돈 다시 챙겨야겠네요. 사돈 귀한 따님한테 얼른 그깟 대단치도 않은 3천만 원 네 시어머니한테 빨리 되돌려주라 하세요. 아셨죠? 아이고, 기가 막혀. 진짜 뭐라는 거야. 이 여자가 정말. 사돈 예의를 지키세요. 저도 막말할 줄 압니다. 잘난 그쪽 딸한테 얼른 돈 뱉으라고 말씀하세요. 뭐하러 치사하고 유치하게 시애미한테 이런 소리 듣고 있는답니까? 오늘 안으로 당장 돈 뱉어내고 네 돈으로 네 아들 유치원 보내라고 하세요. 끊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박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바로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며느리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떴지만 박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예 핸드폰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 씨는 손을 들어 자신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한동안 가슴 속에서 억눌린 채 뒤엉켜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온몸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차라리 마음이 편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박 씨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더 이상 며느리와 사돈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러고 얼마 안 되어 아무래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꼈는지 며느리는 결국 박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박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손주 민호를 앞세운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민호는 양손에 작은 장난감을 들고 박 씨를 향해 방긋 웃고 있었지만 그 뒤에 선 며느리의 얼굴은 울먹이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며느리는 민호의 어깨를 살짝 감싸 안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호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제 입장을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서운하실 걸 생각하지 못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머니나 저나 민호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으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 씨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순간에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곧장 문 앞에서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하러 왔어? 너 애 앞세우고 이런 식으로 나를 설득하려고? 너 참 애가 너무 가증스럽고 웃긴다.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아니에요, 어머니. 설마요. 제가 그런 생각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민호랑 1년 가까이 열심히 잘해왔으니까 뒤늦게라도 인사드리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좀 봐주세요, 어머니. 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민호를 한번 바라보고 다시 며느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알겠다. 네 말 속에 답이 다 있네. 뭐래도 너는 애를 앞세우는구나. 네 멋대로 할 때는 싹 모른 척하고 말이야. 네 욕심 채우는데 내 돈 쓰지 말고 네가 일해서 네가 번 돈으로 네 자식 키워. 며느리는 그제야 말문이 막힌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무언가를 더 말하려고 했지만 박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강하게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더 버티고 서 있으면 경비 아저씨를 부를 거야. 이제 당장 나가. 민호까지 끌어들여서 이러는 건 진짜 최악이다. 좀 생각해 보려다가도 이 꼴을 보니까 더 정이 뚝 떨어져. 결국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민호의 손을 잡아 뒷걸음질치며 돌아섰습니다. 민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장난감을 들고 박 씨를 향해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 씨는 그런 손주의 모습을 보고 잠시 가슴이 먹먹했지만 곧 눈을 질끈 감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또한 박 씨는 며느리와의 갈등이 한창 고조된 상황에서 며칠 후 아들과의 통화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들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할 말이 있어서요.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아들의 머뭇거리는 말투에 박 씨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뭔데 그래? 솔직히 말해봐. 또 무슨 일이야? 엄마, 사실 민호 유치원 내년 재료비를 장모님이 내셨다고 했다던데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 돈은 그냥 민호 엄마가 카드로 결제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카드 한도 가지고 엄청 싸웠거든요. 순간 박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그럼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나를 속이려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냐? 네, 엄마, 저도 알았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민호 엄마가 그냥 엄마가 재료비를 안 내준 게 서운해서 일부러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진짜. 얘, 진짜 걔 미친 거 아니냐? 별꼴 다 보겠네 정말. 서운해서? 그게 이유라고?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깟 재료비 때문에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아들은 박 씨의 격분을 이해한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저도 그래서 더는 참을 수 없어서 결국 적금을 깼어요. 엄마가 민호한테 써준 돈 3천만 원 돌려드릴게요. 제가 책임지고 정리할 거예요. 박 씨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고심했을지 생각하니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럼 민호 엄마는 뭐라고 하던? 네가 적금까지 깨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랬어요. 민호 영재로 키우고 싶으면 당신이 번 돈으로 하라고요. 더 이상은 나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호 영어 유치원도 그만두기로 했어요. 방학 한 달 쉬고 일반 유치원으로 전학 보내려고요. 박 씨는 그 말을 듣고서도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유치원을 그만두기로 한 거야? 그동안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더니 그러게 뱁새가 황새 꽁무니 쫓아간다고 능력이 안 되면 하질 말았어야지. 이게 뭐냐고? 아들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자기도 알겠죠. 민호 엄마도 자기 욕심이 너무 컸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장 일 구하라고 했어요. 깨진 적금 메꾸려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박 씨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손주를 위해 기꺼이 도왔던 마음이 허탈감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적금을 깨고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는 아들의 결단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렇게 정리하려고 마음먹은 거 정말 다행이야. 민호를 위해서라도 이제라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지. 형편껏 가야지. 애시당초 시작부터 말이 안 됐어. 박 씨는 마음을 다잡고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하여 민호는 영어 유치원을 그만두고 근처의 일반 유치원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이후 손주 유치원비로 냈던 돈들은 하나하나 다 따져서 3천만 원 가량 되는 걸로 계산이 되었고 박 씨는 이것을 조심스레 은행에 예금으로 넣었습니다. 이 돈은 나중에 민호 녀석이 자라서 정말 필요하다고 할 때 정말 그 아이를 위해 쓰일 때 쓰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박 씨는 앞으로 어떻게 이 돈을 잘 불려갈 것인지 은행 직원에게 이런저런 상담도 하고 추천도 받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껏 며느리의 요구에 따라 왔다 갔다 하던 시간을 끝내고 진정으로 손주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름의 결심을 다진 것입니다. 이제 며느리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일단 박 씨 쪽에서부터 그 어떤 모습도 보고 싶지 않다고 다 거절해버렸고 연락을 거부한 것입니다. 대신 아들은 민호를 매주 데리고 박 씨를 찾아왔습니다. 아들 또한 며느리와의 갈등 속에서 적잖이 고생했음을 알기에 박 씨는 그런 아들의 노력을 반갑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민호를 데리고 올 때마다 안도와 미안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박 씨는 민호를 볼 때마다 행복과 동시에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이 조그만 녀석이 무슨 죄라고 이렇게 어른들의 갈등 속에서 흔들려야 하는지 아이고 짠해라. 그러나 민호가 밝게 웃으며 할머니를 따라다니는 모습은 박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해맑았고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박 씨는 민호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바쁘게 출근을 해야 하는 날이었기에 민호는 온종일 박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함께 꾸미고 민호가 좋아하는 쿠키를 구워 놓으며 박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민호야, 할머니랑 앞으로 자주 놀자. 할머니가 항상 너를 응원하고 사랑하는 거 알지? 박 씨는 선물을 건네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활짝 웃으며 박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민호도 할머니 좋아요. 할머니 최고예요. 그 한마디에 박 씨의 마음은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겪은 여러 갈등과 상처가 잠시 잊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주의 맑고 따뜻한 눈빛을 보며 그 어떤 후회도 없이 민호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박 씨는 더 이상 슬프거나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손주와의 시간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있었고 이제는 누구의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후로 손주가 자라날 미래를 그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응원할 결심을 했습니다. 손주가 고사리 손으로 박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보여준 밝은 미소란 그런 다짐을 더 굳건하게 해주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